예.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빵가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카멜레온 빵가루는 제가 가장 많이, 저는 거의 이거만 써요. 다른 빵가루 잘 안 씁니다. 왜 이 빵가루를 많이 쓰냐면, 그리고 낚시점에 가면 웬만하면 이 빵가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빵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빵가루에다 보면은 미끼 겸용이라고 나오잖아요. 미끼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봉 들고 가면 낚시 끝나요. 그래서 이 빵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또 한 4시간 낚시에 빵가루 한 봉 정도를 사용을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때 같은 경우는 한 봉이면 모자라죠. 아침에 갈 때는 2봉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한 봉은 오전, 한 봉은 오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보통 첫 번째 한 봉이 보통 한 2시 정도까지 써요. 그럼 이제 2시부터 이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시간은 또 다시 한 봉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4시간, 5시간 낚시할 출조할 때 그 정도 낚시 오늘은 하겠다. 그러면 한 봉, 10시간이다. 그러면 2봉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꾸 이 FTV나 이런 데 방송만 보고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밑밥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광고를 해야 됩니다. 밑밥 광고를.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 거제도에서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거제 낚시나 이쪽 동해안 울진 뭐 이쪽 낚시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와서 해보니까. 근데 패턴은 똑같아요. 이 뱅에도 낚시하는 그 패턴은 똑같은 패턴이더라고. 근데 이 거제도 낚시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잡어들이 원체 많이 피어서 많이 공격을 합니다. 새우 낚시를 하면은. 그 잡어를 피해서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잡어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제도 낚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잡어 분리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잡어 잡는 것도 재밌어요. 계속 잡아내면은 잡어도 재밌어요. 근데 잡어 분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뱅에돔이 피었을 때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뱅에돔이 쫙 피잖아요. 뱅에돔이 쫙 피면은, 그럼 얘네들을 요만한 거 그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도 그거 뭐 먹지도 못하고 어차피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작은 이 깻잎들이 필 때는 깻잎에서부터 좀 그중에 좀 커봐야 요 손바닥입니다. 한 15cm 한 그 정도 애들이 펴요. 그러면 걔네들은 너무 작아서 잡아도 어차피 뭐 횟감이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찌맛 손맛은 있지만은, 어쨌든 내가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회라도 한 점 먹으려 그러면 그래도 작아도 한 20에서 한 25 정도는 돼야 가져와서 이렇게 회 한 사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애들은 피워놓고 내가 잡아야 하는 대상어는 20에서 25. 예, 거기서 이제 좀 괜찮으면 한 30. 이제 저녁 피딩 타임이 되면 한 30짜리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큰 애들은 어떻게 골라서 잡느냐? 자, 내가 던진 지점이 만약에 애들이 이렇게 앞에 쫙 폈어요. 10m 앞에다가 폈어. 그러면 내가 캐스팅 하는 자리는 10m에 애들이 이렇게 펴 있으면은 먼저 밥을 줍니다. 한 주걱을 밥을 줘요. 먹으라고. 그럼 애들이 먹으면서 막 조류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난 한 15m 정도를 캐스팅을 해서 채비를 내려서 10m까지 끌고 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와요. 5m 정도는. 그 조류 때문에 찌는 이렇게 갯바위 쪽으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빨리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싹 당겼다 놓고, 그러면 한번 당길 때마다 한 4, 50cm가 앞으로 쭉쭉 달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내가 입질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빨리빨리 쭉쭉 당겨요. 그리고 그게 견제 동작이 돼요, 또. 그래서 당겨올 때 이렇게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여분의 줄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여분의 줄이 내가 챔질을 바로 그냥 챔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분의 줄을 줘야 돼요. 너무 많은 여분의 줄을 주면 챔질을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가 뒤에 있는 갯바위에다가 내 낚싯대를 갖다 때려서 낚싯대 손상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챔질 이렇게 탁 들어서 아와서 탁 걸 수 있는 만큼의 여분의 줄을 주고 감아드립니다.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 한 이만큼 딸려오니까 그만큼의 또 이만큼의 여분의 줄이 생기는 걸 또 감아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정해놓은 포인트에 내 미끼가 도착을 하면은 입질을 이제 거기서부터 입질을 받아내죠. 그때부터는 이 견제 동작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빵가루는 견제 동작이 안 해도 잘 나오지만 해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가루 견제 동작은 이 빵가루가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빵가루가 달려 있는 거를 얘를 한 번 움직여주면 얘가 이렇게 퍼지는 게 확산성이 촉촉촉촉 이렇게 퍼지는 게 잘 퍼집니다. 한번 움직여주면. 그래서 그걸 한번 움직여주는 거는 살짝 바늘이 살짝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푹 퍼져요. 그래서 그 뱅에돔 큰 놈들이 퍼지는 걸 먹질 않고 덩어리를 한 입에 꿀꺽 먹기 위해서 덩어리를 갖다가 덮칩니다. 그럼 찌가 그냥 쫙 들어가죠. 그 뱅에돔 낚시에서 제일 매력은 그 찌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쫙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 매력이 있습니다. 찌가 그냥 쫙 들어갑니다. 감성돔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냥 쫙 들어갑니다. 감성돔 낚시도 그 찌에 이 여분 없이 찌를 맞춰놓고 살짝 잠길지 채비 정도로 이렇게 찌를 맞춰놓고 하면요, 감성돔도 잘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뱅에돔 낚시에서는 그 시원한 입질과 그 챔질 했을 때 그 뱅에돔이 그 밑으로 막 끓고 막 꽂는 그 손맛, 예,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정말 짜릿짜릿해요. 밑으로 그냥 25, 30짜리들이 밑으로 그냥 막 들어갈 때 1호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 또 여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막 생겨요. 그 저는 이제 낚싯대를 그래서 뱅에돔 낚시할 때는 1호 때를 쓸 때는 완전 빳빳한 초경질 대, 그리고 1.75호 때를 쓸 때는 경질대 정도만 돼도 돼요. 빳빳한 낚싯대면 돼요. 저는 연질대 낚싯대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 큰 고기를 대상으로 계속 낚시를 해서 그런지 연질대 낚시는 뻑하면 여에 들어가고 끊어지고 터지고 끊어지고 터지고, 그래서 목줄을 자꾸 굵은 걸 써도 굵은 목줄도 여에 쓸리는 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 터지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는 무조건 빳빳한 걸 좋아합니다. 빳빳한 거. 별로 휘지 않는 빳빳한 낚싯대들을 좋아해요. 이제 미끼를, 저 같은 경우는 밑밥통에다가 이렇게 이제 미끼를 빵가루 개잖아요. 빵가루 개면은 이 빵가루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끼용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다가 한 주먹 이렇게 주먹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들질 않아요. 그걸 만들질 않고 밑밥통에다가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좀 부어서 이렇게 적당하게 개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캐스팅 해보고 딱 좋다 그러면 완전히 시퍼렇게까지 개질 않아요. 이렇게 통이 이만큼 있으면 한 반 정도만 갭니다. 이렇게 앞쪽에 한 반 정도만 이렇게 개고 뒤쪽은 그냥 놔둬요. 이 물이 많을 때 뒤에 거를 이렇게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개가지고 이렇게 바늘에도 달고 밑밥으로 또 쓰고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물기가 많은 거는 이 밑밥도 안 되고 미끼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많을 때는 옆에 걸 이렇게 조금 덜어다가 이렇게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이 양어장에서 우리 그 어분 낚시할 때 보면은 그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물 부어서 휙 젖어 갖고 그냥 놔뒀다가 한 5분 있다가 이렇게 꾹꾹꾹꾹 손에 쥐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점성을 맞춰서 바늘에다 달아서 낚시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빵가루도 저는 그렇게 낚시를 해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서 요 정도 점성이면 되겠다 하면 바늘 콕 끼워서 한 두세 번 꾹꾹꾹꾹 탁 캐스팅을 합니다. 그건 탁 던지면 금방 정렬이 돼요. 정렬이 된 상태로 이제 그 작은 뱅에돔이 피어 있는 글로 이렇게 진입을 시킵니다. 멀리 던져서 이렇게 진입을 시켜서 밑에서 큰 애들이 그 밑에 있는 그 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 뱅에돔은 여기다가 밑밥을 탁 던지면 잔챙이들이 이 조류에 따라서 밑밥이 이렇게 쫙 퍼지면서 내려가잖아요. 잔챙이들이 그거 따라가면서 막 먹어요. 저마치 가요. 그럼 여기다 밥을 다시 한번 탁 주면은 또 쫙 몰려갖고 또 먹으면서 또 따라가요. 반복적인 반복 학습에 이 물고기도 아주 그 해보면은 반복 학습에 애들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 우리 그 강아지 훈련시킬 때 오른손 처음에는 오른손이 뭔지 발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갖다가 하나 갖다 올려.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오른손 이러면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자기 발을 갖다 딱 올리잖아요. 오른손 이러면 발을 갖다 딱 올리잖아요. 그게 반복 학습입니다. 뱅에돔도 똑같은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요.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보시면 그 고수분들은 이제 그 점을 다 알고 있죠. 반복 학습에 애들은 길들여져 있다는 거를. 근데 낚시를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작은 애들은 그렇게 분류를 시키고 작은 애들 밥은 따로 주고 그리고 내가 잡고자 하는 거는 그보다 내가 10m 지점이다. 그러면 한 15m 정도 던져서 앞으로 끌고 와서 큰 애들을 밑에서 덮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잡어 분리가 아니라 잔챙이와 큰 뱅에돔을 분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수심을 한 4m권을 계속 이 빵가루 낚시를 하다 보면은 5월달, 5월, 이제 보통 이제 5, 6, 7, 8, 9, 이제 이런 계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절들은 이 빵가루 낚시를 하다 보면은 저런 게 있어요. 뱅에돔만 빵가루를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감성돔, 돌돔, 혹돔 이런 애들이 빵가루를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빵가루 낚시하면서 돌돔도 요만한 뺀찌들 많이 잡아봤거든요. 요만한 뺀찌들. 이 빵가루 낚시에서 입질하는 고기들은 강성돔이든 돌돔이든 정말 시원하게 입질이 쫙쫙 들어와요. 그냥 뱅에돔처럼 쫙쫙 가져갑니다. 근데 그 감성돔도 그런 따뜻한 계절에 그렇게 이 바닥에서 한 3, 4m 이렇게 피어서 먹을 때는 큰 씨알들은 안 나오고 커봤자 한 30 중후반? 예, 그 정도 감성돔들이 빵가루에 걸려들어요. 뱅에돔 낚시 하다 보면은 입질 패턴은 비슷해요. 그냥 찌를 시원하게 쫙쫙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보면 돌돔일 때도 있고 감성돔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낚시할 때는 항상 뜰채를 항상 먼저 펴놓고 예, 그리고 낚시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낚싯대를 먼저 이렇게 낚싯대 피기 전에 뜰채를 항상 먼저 펴놓고 그리고 낚싯대를 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빵가루 낚시할 때, 뱅에돔 낚시할 때, 감성돔 낚시할 때 밑밥은 낭비하지 마세요. 밑밥 낭비는 정말 그날 낚시에 조항에 너무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1시간 만에 빵가루 한 번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잡은 거는 2마리밖에 못 잡아. 아니 뱅에돔이 많은데 밥을 자기가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배가 불러서 아유 나 못 먹어. 빵가루를 그냥 이렇게 밥주걱으로 주는 밥만 먹어도 배부른데 왜 자기가 그 바늘에 있는 거 그걸
미끼를 먹겠어요? 안 먹지. 그 원리가 고기들한테는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정말 중요하게 적용이 돼요. 저는 감성돔 낚시를 가도 저는 감성천하 하나에 그 데크릴 하나 이렇게밖에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데크릴도 다 안 써요. 감성천하 하나를 쏟고 데크릴을 반을 잘라서 반은 바늘에 달 미끼로 쓰고 반은 거기다가 아주 잘게 죽이 되게 아주 부셔요. 덩어리가 한 개도 없게끔. 왜 이 덩어리가 없게끔 부시냐?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 내 바늘에 있는 이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새우를 안 먹어요. 그냥 새우가 들어오는 새우만 주워 먹어도 많은데 그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 새우를 먹을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게 부셔버립니다. 잘게 부셔서 밥을 주고 오븐 새우가 달려있는 바늘을 딱 주면은 먹을 게 없는데 덩어리가 내려와. 그래서 오븐 새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입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 원리랑 그 원리랑 좀 감성돔 낚시나 뱅에돔 낚시나 저는 이 같은 패턴으로 낚시를 해요. 그 감성돔 낚시만 하시던 분들은 뱅에돔 낚시를 처음 배울 때 와 어렵다 그런 고민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감성돔 낚시만 뭐 30년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뱅에돔 낚시를 잘 못해요. 왜 못하는가 보니까 그 고정관념, 감성돔 낚시 자기가 했을 때의 그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뱅에돔 낚시의 이 낚시 기법이랑 감성돔 낚시의 이 낚시 기법이랑 이게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밑밥 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감성돔 같은 경우는 잡어 분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좀 달라.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해오던 습관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든 장르의 낚시를 다 하니까 본류대에서 이 참돔 낚시도 하고 또 이 지류대에서 뱅에돔 낚시도 하고 그리고 이 본류와 지류가 이렇게 만나는 조경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수 좋은 긴꼬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는 이제 긴꼬리를 겨냥해서 긴꼬리를 공략을 해서 낚시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갯바위 여건에 따라서 그 이제 내 낚시 패턴은 달라집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어가 이제 일반 뱅에돔이냐, 긴꼬리냐, 참돔이냐, 이제 어떤 어종이냐를 일단 한 가지를 선택을 해놓고 찌를 거기에다 맞춰서 그 대상어에 맞게끔 찌를 흘려요. 이제 그런 낚시 패턴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저는 이 겨울에 바닥을 긁을 때는요 정말 바늘이 땅에 닿다가 떴다가 이렇게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궈서 긁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뱅에돔이 땅바닥에 있다가 자기 눈앞에 밥이 오니까 먹어요. 그래 그 견제 동작에 땡기는데 안 딸려와. 그러면 챔질을 해갖고 바로 뽑아 올리면 뱅에돔이 큰 게 물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한겨울에 정말 이 바깥에는 막 손이 시리고 막 그런데 고기 활성도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안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럴 때는 견제 동작에서 고기를 뽑아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견제 동작은 하면서 차츰 배워야 됩니다. 견제 동작은 내 조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견제 동작은 무조건 배워야 돼요. 참돔 낚시든 감성돔 낚시든 견제 동작은 배워야 돼요. 견제 동작에서 하다 보면은 뭐 돌돔도 나오고 혹돔도 나오고 뭐 어쨌든 뭐 숭어가 잡히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손맛은 다 좋으니까 그리고 숭어를 또 회를 떠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숭어보다 뱅에돔 회를 원체 좋아해서 그래서 뱅에돔 낚시를 합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뭐 숭어가 잡히고 돌돔이 잡히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돌돔도 막 이런 거 큰 거 한 40 이런 게 나오면은 가지고 올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맨 요런 거 20, 25 요런 배지들 나오니까 참 가져오기도 그렇고 키워서 잡아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빵가루 낚시를 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 밑밥질 많이 안 하고 한 10분에 한 번 정도 던지고 보통 이 바늘에 달린 거는 한 5, 6번 캐스팅 할 때 한 주걱 정도. 예,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빵가루가 남으면은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갯바위에다가 물 이렇게 올라오는 데다가 이렇게 쏟아주면은 작은 뱅에돔들이 갯바위에 이렇게 물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반탕조류로 해서 이렇게 밑밥이 쓸려 내려가는 거를 작은 뱅에돔들이 다 먹습니다. 이 밑밥 낭비가 없어요. 남았다고 해서 뭐 그거를 뭐 한 번 갖고 낚시했는데 뭐 남아봐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놓고 낚시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한 번 2,000원이에요.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3,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2,000원이면 어떻고 3,000원이면 어떻습니까? 2,000원, 3,000원 가지고 그렇게 4, 50마리씩 이렇게 많은 손맛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경이로운 거죠. 그리고 뱅에돔은 색깔에 반응을 하니까 꼭 파란 색깔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꼭 파란 색깔에 뱅에돔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파란 색깔을 나는 밑밥을 꼭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입질 들어오는 게 훨씬 빨라요. 반응을 바로 합니다. 파란 색깔에는. 뱅에돔 파란색은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빵가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감성돔 낚시 밑밥을 별로 쓰지 않으면서 감성돔을 잡아내는 그 요령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